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믿었던 사람에게서요.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내뱉은 한마디, 가족이 던진 날선 비난, 동료가 툭 던진 무심한 농담. 그 말들이 가슴 깊숙이 박혀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경험해 본 분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넘기세요라고 쉽게 말하지만 가슴에 남아버린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들은 지울 수도,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타인을 아프게 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 사회 어느 곳에서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처를 덜 받으면서도 상대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앞으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상대가 함부로 던진 말 앞에서 당당해지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5가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직장에 52세의 정미라 씨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해온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밝고 친절하게 동료들을 대했지만 회사에서 그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부서의 팀장이었습니다. 팀장은 자주 정미라 씨에게 면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느리게 하세요? 답답하네요. 이 나이 먹고 이것도 못하세요. 처음에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팀장이 일이 많아서 예민한가 보다. 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정미라 씨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출근길이 두려웠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 계속 참고만 있어요? 저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속 참고만 있으면 상대는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정미라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그 후부터 팀장이 비난하는 말을 하면 이렇게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제 능력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상처받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미라 씨가 불안해하고 상처받고 변명하기를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미라 씨는 더 이상 감정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자 팀장은 더 이상 그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의 말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넘기기. 사람들은 우리가 상처받기를 기대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대의 말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상대의 말을 쉽게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거 하나도 못하니. 넌 예전부터 그런 식이었어. 넌 너무 예민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이상우 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다도 입을 닫았습니다.
내가 괜히 말했다가 이상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누군가 장난스럽게라도 지적하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일까?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 보면 자신감은 점점 줄어들고 무엇을 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읽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할 뿐이고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이상우 씨는 새로운 태도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너는 너무 소극적이야 라고 하면 그게 당신이 보는 내 모습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이 던진 말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함부로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쉽게 간섭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진실이 될 필요는 없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제부터라도 누군가 던진 말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상대의 말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넘기는 방법, 그리고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의 이면을 읽고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표면적인 의미만 바라보면 그대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떤 의도로 나온 것인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47세의 주부 김윤희 씨입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친척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듣게 된 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네. 아이들 성적은 괜찮아?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데. 남편 승진은 언제 한대? 사람들은 가볍게 던진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김윤희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걸까? 남들 보기엔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그런데 그때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들을 한 친척들은 자신들도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말을 한 친척은 늘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몸매를 신경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성적을 물어본 친척은 자신의 자녀 교육 문제로 늘 불안해하며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승진을 물어본 친척은 자신의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윤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던진 말은 사실 자신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었고 그 불안을 타인에게 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 말들이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운동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요즘 어떤 운동하세요? 아이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카는 요즘 어떤 공부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남편도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는 요즘 제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부드럽게 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더 이상 그녀를 평가하는 말들을 던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말의 표면적인 의미만 보지 말고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라. 누군가 우리에게 던진 말은 그 사람의 불안과 결핍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에 덜 상처받고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상대의 말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넘기는 방법, 그리고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 또한 말의 이면을 읽고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상대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그어야 상대가 두 번 다시 무례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55세의 최정수 씨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오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한 친구가 늘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소극적이야? 그 나이에 그게 최선이야? 좀 센스 있게 굴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어려워하지.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어넘기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최정수 씨보다 우위에 있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또다시 무례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정수 씨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아.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친구는 처음에는 장난이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야, 그냥 농담이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최정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농담이라고 해도 나는 듣기 불편해. 계속 이런 말을 한다면 앞으로는 자리를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제야 친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더 이상 최정수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상대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참고만 있으면 그 행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 혹은 나는 그런 식의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라.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참기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런 말은 기분이 좋지 않다.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상대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상대의 말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넘기는 방법,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 말의 이면을 읽고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머를 활용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에 정색하고 반응하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웃어넘기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50대 직장인 박영진 씨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유독 직설적인 상사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거침없이 말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런 것도 몰라? 이제 좀 센스 있게 굴 때도 되지 않았어? 박영진 씨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사가 회의 중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박 대리, 이런 것도 헷갈려? 그 순간, 박영진 씨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나이에도 배울 게 많아서 참 다행입니다. 팀장님 덕분에 오늘도 하나 배웁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상사도 머쓱한 표정을 지었고
이후로는 박영진 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머는 때때로 방어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넌 왜 그렇게 느려? 라고 말한다면, 그러게요. 제가 너무 신중한 걸까요? 라고 웃으며 받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냐? 라고 하면, 그러게요. 제가 손해보는 재미로 살고 있나 봅니다라고 여유롭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머로 대응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상대도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5번째 방법입니다. 유머를 활용해 분위기를 전환하라. 모든 말을 정색하며 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넘기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도 우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처 주는 말에 대처하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감정을 실어 반응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넘기는 것. 둘째,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는 것. 셋째, 말의 이면을 읽고 상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 넷째,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다섯째, 유머를 활용해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 이 5가지 방법을 어떻게 상황에 맞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2세의 은퇴자 이경호 씨의 경험입니다. 그는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책을 읽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자꾸 그의 삶에 간섭하며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퇴직하고 너무 한가하게 사는 거 아냐?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사람이 너무 빈둥거리면 머리도 굳는다는데 나는 아직도 현역인데 넌 너무 일찍 손 놓은 것 같아. 이경호 씨는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사는 걸까? 더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걸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방식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굳이 남이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친구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또다시 비슷한 말을 할 때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네가 내 행복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는 더 이상 그의 삶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어떤 말을 흘려보내야 할지, 어떤 말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지,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 모든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담담하게 넘기려고 해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처하려 해도 때로는 한마디의 말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강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 말에 상처받았을까? 내가 정말 신경 써야 할 말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든 그 말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넌 왜 그렇게 둔해? 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넌 왜 이렇게 별거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힘을 실어줄 때 그 말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